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다세대 주택 거래가 약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매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주 목적이었던 오피스텔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 강화와 공급 가뭄의 영향으로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리적인 대체재로 부상하며 매매가 상승과 청약 열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80%가량 늘어나지만 서울에는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아파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일까요? 정부가 이 도심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내년까지 이 비아파트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세난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또 비아파트 시장, 또 소형 주택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잘 공급이 되고 또 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이 소형 비아파트 시장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 속에서 내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나눠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그 중하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중하급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상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면 비교적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뭐 구리라던가 하남, 광명 또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서울 도심의 중하급지나 아니면 경기도권의 지금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규제의 역설이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뭐 15억까지 이제 6억이라는 이제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대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같은 이런 또 규제책을 펴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의 전월세 매물들이 급속도로 사라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내 집을 마련하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매수 수요까지 이제 따라 붙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비아파트에 대한 이제 대체재 수요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빌라 거래량도 지금 올 1-3분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10,000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라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 이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에 대한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서울의 핵심 지역 아니면 서울의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늘릴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제 이 정부에서 발표한 뭐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의 외곽 지역 중에 땅값이 싼 지역들,
뭐 인천이라던가 부천이라던가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가치로는 많이 안 보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공급이 아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구조적으로 서울 도심의 이런 빌라 시장 또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여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아파트 매수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또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인지 괜찮습니다.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도 그러니까 공급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 핵심지에 공급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공급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앞으로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맞물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또 내 자산은 어떻게 좀 불려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바로 내일도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창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는 또 어떤 내용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지 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내일 목요일 오후 이제 2시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최근에 보면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장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과거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지가 먼저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하급지가 가격이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상고 하저의 이제 흐름이었다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좀 상급지는 정체돼 있고 최근에 하급지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상저 하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하급지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 비아파트에 대한 또 대체재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빌라도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공급도 이제 빌라 자체가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수요는 지금 이제 많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상으로도 최근에 보면 빌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빌라 쪽으로 보면 이제 실거주라던가 아니면 투자 쪽으로도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새롭게 지금의 이제 시장 트렌드를 보면 빌라의 전성 시대가 지금 이제 개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빌라 소액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죠.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요, 빌라 시장에 어떻게 소액으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이 빌라도 사실 공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요즘 이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빌라 수요에 좀 많이들 참여하다 보니까 빌라도 공급은 적고 수요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무료 세미나 참여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거예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네.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있는데 네. 좀 투자를 좀 어디에 좀 했으면 좋을까?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 그것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관심 있게 보신 지역이 좀 있을까요? 이 광진구 쪽이에요. 광진구 쪽에. 예, 예. 저희 방송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광진구 쪽에 한 2억의 여유 자금으로 좀 투자 계획을 세워보고 예. 싶다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 좋을지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광진구 쪽으로 좀 보고 계시나 봐요. 예. 광진구 쪽에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자양동 쪽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유, 자양동은 뭐 지금 소액으로 투자가 불가능하죠. 예. 작년에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신 그 어린이 대공원 주변이 아, 대공원 주변이면 뭐 능동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작년만 하더라도 막 1억 5천 정도면은 예. 투자가 가능했는데 예. 최근에 알아보니까 예.
구청에서 무슨 어떤 식으로 개발을 원하는지 주민 의견 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예. 그 물건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저 2013년도에 지어진 그 원룸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여기 매매가가 한 4억 8천에다가 예. 전세가는 한 1억 2천이야. 투자 금액도 뭐 크고 예. 기존 주택이라 취득세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지금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지금 1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예. 새롭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기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이제 중과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신축을 하셔야 되는데 예, 거기에다가 지금 작년에 지금 이제 능동을 보셨는데 능동이 작년에는 한 1억 중반 정도면 투자가 이제 가능했었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뭐 3, 4억 정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조금 이제 좀 투자 금액이 갑자기 또 높아지다 보니까 예, 광진구 쪽으로 지금 다른 지역을 또 보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세요? 그 대공원 쪽으로다가 조망 가능한 지역이 좀 있을까 아, 하고. 그러니까 대공원 주변에 대공원 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 좀 이제 추천을 예.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요. 지금 이제 예. 작년에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 쪽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예. 예. 여기 이제 대공원이 있고, 이 대공원이 지금 이제 17만 평입니다. 예, 17만 평. 예, 거의 이제 우리가 성수동에 그 서울숲 있죠? 그쵸? 예. 예, 서울숲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이 능동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이 대공원 주변에 여기 이제 선화예고 있는 이제 구이동 주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약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대공원 조망이 나오는 주거단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는 벌써 오른 상태예요.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한 요맘때쯤 좀 추천을 좀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지금은 여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능동이랑 이 대공원 주변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주변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주변부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여기 구이 이동 일부, 그러니까 여기 아차산 밑자락 같은 경우는 벌써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차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최근에 이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또 이제 지금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 중랑청변으로 해서 지금 A5, A4, A6라는 지역들이 얘는 이제 신통기획으로 벌써 지정이 됐고 여기도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고 여기가 최근에 이제 연번부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변에 여기 지금 이 대공원 주변으로 해서 지금 능동이라던가 이제 구이동 일대, 중국동 일대가요. 최근에 많이 오른,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최근에 많이 오른 지역들은 4, 5억씩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불과 우리가 작년에 불과 1년 전에 보통 한 1, 2억이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지역들이 최근에 좀 요런 지역들, 지금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이 된 지역들은 벌써 지금 1년 사이에 4, 5억씩 오르면서 5, 6억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근데 항상 이 방송에서 이제 강조를 해드리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을 이제 선점할 때는 어떤 지역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개발 기대감이 없을 때 조금 선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능동이라는 지역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 이야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먼저 선점을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내가 개발 압력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개발 기대감이 생기는 순간 가격이 확 뛰어 올라 버립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예. 투자를 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론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예. 어떤 거냐면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보면 지금 서울의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주민들이 제안하는 방식인 거는 아세요? 예. 예, 보통 이제 주민들이 이제 동의서 진구를 해서 우리 신속으로 해주세요, 모아로 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뀐 지 오래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주민 제안 방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투자할 지역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 없이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작년에 제가 능동을 추천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여기 구이 이동 일부가 여기 일대가 지금 아차산 밑자락이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능동하고 여기하고 1억 투자였어요. 1억. 예.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구이동 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구릉지인데 이 구릉 지역이 작년에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동의서 진구가 들어가면서 그럼 이제 동의서 진구가 들어갔다는 거는 개발 기대감이 확 높아진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1억 투자였던 게 바로 3억 5천 투자로 튀어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올해 이제 3월 달인가 지정되면서 지금은 한 5억대 투자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작년에 자, 여기 능동 같은 경우는 대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평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산동네가 지금 1억 투자가 먼저 동의서 진구를 시작을 하면서 3억 5천으로 가격이 뛰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거는 입지라던가 아니면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역이 먼저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요 지역이 지금 산동네가 먼저 갔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여기도 이제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주민 제한을 한 지역보다 더 좋은 입지, 그죠?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 먼저 내가 선점을 하게 되면 내가 비교적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을 때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지역에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고요.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은 저기 산동네야. 그죠? 예. 산동네고요. B라는 지역은 역세권 지역이야. 여기서 가까워. 만약에.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기 산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개발을 좀 원하지 않을까요? 그죠? 지하철도 멀고 산동네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일반적으로는 더 산동네에 계시는 분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겠죠. 그러면 뭐 모든 지역이 아니지만 어떤 지역은 요 산동네에 있는 요 A라는 지역이 먼저 주민 제한을 하면서 동의서를 거두면서 가격이 확 올라간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또 여기다가 투자해요. 벌써 1억 투자가 3억 됐고 3억 투자가 5억 됐는데 계속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여기밖에 재개발이 안 되는지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A보다 어떻게 보면 B라는 지역은 입지가 훨씬 좋고 아직 그러니까 개발이 시작이 안 됐을 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비교적 소액으로, 그러니까 가격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에 의한 가격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을 잘 이해를 하시면 A라는 지역이 먼저 가네? 근데 이 A라는 지역에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A보다 더 입지가 좋고 더 사업성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B라는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싼 가격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 같은 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중곡동 일대는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중랑천변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이 이동 쪽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능동 쪽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건너편에 중곡동 일부 D2 요 일부 여기가 이제 D2 이제 D4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요 지역이 사실은 지하철 역세권에서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바로 이제 용마초등학교 뒤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역세권이라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가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1억 중반대면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이쪽이. 그런데 최근에 또 여기가 연번이 부여가 됐어요. 즉 연번이 부여가 됐다는 건 뭐합니까? 지금 이제 동의서 이제 증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요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주변 지역에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보면 여기 지역 아차산 바로 역세권에 여기 있는 지역은 지금 구이 이동보다 그 다음에 여기 역세권이 아닌 지역보다 요 지역이 먼저 지정이 되거나 지금 연번 부여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아차산역 바로 앞에 있죠. 예. 요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드린 지역 아차산역 예. 바로 뒤편. 예, 바로 뒤편 여기는 평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공원하고 바로 맞닿아 있거든요. 여기는 예. 나중에 개발을 하면 또 공원 조망이 나와요. 자, 평지의 역세권에 공원 조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입지가 가장 좋은데 얘보다 입지가 안 좋은 지금 구이 이동 쪽 아차산 밑자락, 그 다음에 여기 중곡 이동 쪽에 용마초등학교 뒤편이 먼저 지정이 됐거나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 나는 지금 요 입지는 지금 아차산 밑에 요 입지는 기존에 신속으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용마초등학교 뒤편에 이렇게 연변 부여가 돼서 갔거나 아니면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지역보다 사실 여기 입지가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여기가 얘기가 나올 지역이에요. 지금 뭐예요? 자, 평지에 역세권에 그다음에 바로 공원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되면 공원 조망까지도 나오는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 유일하게 지금 입지 대비해서 가격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주변에는 보통 투자 금액이 다 4, 5억씩 들어갔는데 주변 투자 금액 대비 3분의 1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직은요. 근데 불과 이제 또 몇 개월 사이에 또 이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한 중후반대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아차산역 뒤편 있죠? 예, 대공원하고 딱 이제 접해 있는 요쪽으로 한번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급격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요? 예? 방송 이후에 또 급격하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죠. 예전처럼 그 예전에 그 이제 능동 놓치신 것처럼 또 놓치지 마시고요. 예, 어떻게 예. 보면 대공원 조망에 나올 수 있는 입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입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때처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재개발 방식도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그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일러드렸으니까 남들보다 좀 빠르게 가서 좀 임장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순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제 거주도 하면서 또 네. 투자 목적으로 조금 올라줄 수 있는 곳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요. 네. 네네, 전문가님한테 추천을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금호동 삼성레미안에 네. 예, 전세로 6억 5천에 살고 있어요. 아, 네. 네네, 올 10월이 이제 만기라서 예, 4년째 살고 있어서 네. 이번에는 꼭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럼 여유자금은 22년,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제가 22년도에 집을 좀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 집값 계속 떨어질 건데 네. 막 너무너무 반대해가지고 못 샀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는 24평형이 한 12억 정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 한 17억 정도 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은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음. 꼭 사고 싶은데 네. 어디를 사야 될지 이렇게 오른 곳이 올랐더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좋은 곳이 있으면 네. 전문가님한테 좀 추천 좀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남편분이 말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유자금은 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10억 정도 있고요. 네. 예, 대출 한 5억 정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한 그럼 한 15억 15억 선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늦지 않게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예, 서울에서 9억에서 10억 정도면 네, 네. 예, 좋은 입지의 아파트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거든요. 네, 그때 예, 그런데 금호동 최근에 이제 삼성도 살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1년 사이에 이제 그런 지역들 가격이 일제히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9억에서 10억 사이에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런 지역의 네. 아파트는 사실상 네. 서울 도심권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예,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예, 그만큼 중하급지의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금호동에 삼성레미안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럼 이번 기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출 합쳐서 총 여유 자금은 15억 정도예요, 그죠? 네, 네, 예, 15억 정도면요. 자, 제가 하나 이제 추천을 하나 이제 해드릴 건데, 자, 금호동 이제 뭐 이 금호동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강남 접근성도 좋고 해서 예, 여기도 뭐 상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크게 보자고요. 그림을 한번 크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마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거주하시는 금호동이 있는 성동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여기 맨 끝에 광진구가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를 마, 용, 성, 광, 한강변 벨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자, 상대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즉 상대적인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그러면 좋죠. 자, 우리가 마포나 용산, 성동하고 광진구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입지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요, 같은 한강변 벨트에서 저는 네. 광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나오면 그 시장은 투자자 시장으로 변하면서 가격에 반영이 되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은 20, 30년 전부터 만약에 재개발이 시작이 됐으면 벌써 20, 30년 전부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벌써 아파트도 입주했을 거고 가격이 상당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어떤 지역은 한 4, 5년 정도쯤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이 됐으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2, 그렇겠네. 30년 전부터 재개발했던 지역이나 재건축했던 지역과 그다음에 최근에 3, 4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이 되었던 지역이 있다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이 된 지역이 많이 오르겠죠. 네. 자, 마포 같은 경우는요, 200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 뭐 네. 아이언뉴타운 같은 경우는 벌써 입주가 끝났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용산에 뭐 한남뉴타운 이런 데는 사실 너무 가격이 비싸고요. 그죠? 네. 예, 여기도 또 용산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살고 계시는 성동구에 이제 금호동이나 옥수동 있죠? 네, 네. 예, 여기는 서울의 재개발 1세대예요. 여기는 1990년대부터 재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한 지가 벌써 지금 30년이 넘어간 거예요. 재개발을 한 지가. 예.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옥수동에 보면 뭐 한남하이츠라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재개발했다가 벌써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예. 자, 그러면 마용, 성광이라는 한강변 벨트 중에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는 벌써 20, 30년 전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됐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광진구는요, 여기는 재개발이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양동. 네. 예, 그러니까 자양동 네, 일부, 네. 자양동 일대가 22년부터 신속이라던가 그다음에 최근까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서 자양동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광진구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원년이 22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 대비해서 지금 앞으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은 비교적 재개발이 좀 늦게 시작이 됐던 광진구 쪽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광진구 쪽의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평지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건 이런 거죠. 투자라는 거는 항상 내가 대장주와 옆에, 그러니까 대장주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옆에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그 50억짜리 아파트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10억대, 20억대 아파트가 있으면 50억짜리 아파트가 주변의 가격을 끌어올려줘요. 그러니까 네. 항상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든지 어떤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든지 항상 옆에 인근에 대장주가 인접을 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네. 여기 광진구에서 지금 자양동 일부 지역,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의 재개발 대장주인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자양동 일대 여기 지금 빌라 가격들 엄청나게 오른 거 아시죠?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신속 통합됐다고. 네. 예, 그러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15억씩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3, 4년 전에 2억 투자했던 지역이 지금 17억, 20억 투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광진구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신속이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 서울에 수백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그 지역 중에서도 가격 상승 여력이 가장 높았던 데가 이쪽 자양동 일대예요. 그만큼 입지가 좋다라는 거죠. 재개발이 늦게 네. 시작이 됐어도.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다리만 건너면 압구정, 청담, 삼성. 예, 대한민국의 부의 축이네요. 그죠? 네. 자, 재개발 대장주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옆에 있고 그다음에 압구정, 청담, 삼성. 대한민국의 부의 축이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우리가 한강변 벨트에서도 또 한강변 라인이네요. 이쪽 자양동 일대, 그죠? 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자, 여기에 요 안쪽으로 이제 보시면요, 같은 아까 지금 20평, 아까 금호 삼성내미안 지금 24평 살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예, 거기가 지금 17억 정도 가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자양 3동 일부의 여기 아파트 가격은요. 잘 찾아보시면 네. 24호평 정도가 15억대면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평지예요. 그죠? 네, 네. 평지에 다리만 건너면 압구정, 청담, 삼성. 그다음에 한강면 라인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네. 살고 계시는 금호동보다 입지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예, 아까 여기 금호 삼성내면 지금 여기가 약간 구릉지인데 지금 거기 지금 17억 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똑같은 평형대가 24호평짜리가 15억 정도대 가면 가격이 더 싼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네. 예, 네, 그다음에 네. 인근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변에 신속통합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빌라 가격이요. 지금 20억이에요. 20억. 네. 주변에 빌라가 20억인데 여기 아파트가 20평형대가 한 15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하다. 그럼 상대적으로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여기 제가 추천해드리면 자양동에 지금 네.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우성 1차라든가 2차 아니면은 네. 여기 건대입구역 앞에 있는 우성 3차 예, 이런 네. 아파트들이 25평형, 그러니까 24평형, 25평형대가 한 15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금호동 삼성레미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입지에 그다음에 강진구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지역의 지역청의 브랜드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네. 하나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예, 제가 항상 강끝 심조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데 저는 브랜드라고 상당히 많이 좀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서울 도심 지역의 재개발 예정지 중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이 자양동이라는 지역의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자양동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수요자가 유입되면서 계속적으로 브랜드 가치와 함께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는 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예, 네, 서울에 네.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없습니다. 입주 물량. 네. 예, 입주 물량 계속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마시고, 예,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양동 쪽으로 예, 네. 24평이나 25평형대 아파트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가지고 계셨던 여유자금에 맞춰서 이 자양동 쪽에 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 또 좋은 층, 좋은 향 만나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대표님의 상담 나도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오늘 이 첫 번째 시청자분과 이야기 나눴을 때 그 관심 있었던 지역에 갔더니 이미 물건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그만큼 최근 이 빌라, 다세대 주택 시장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고 또 전세난이 이어지고 또 거기다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 투자를 선호하고 계시는 건데 현재 실제로 이 빌라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빌라 쪽으로 이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면서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자금적인 여력이 상당히 많이 좀 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빌라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현재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빌라 시장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빌라 같은 경우에 또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뭐 이제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 지금 강서구 화곡동이에요. 예, 불탄 집이라도 살아야죠. 예,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이제 기사였냐면 25년 5월 달 주차장에 화재가 나면서 18가구가 즉시 이제 다세대 주택에서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빈집으로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반년간 이제 빈집 상태였어요. 왜? 그름이라던가 탄내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죠? 특히나 이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은 다세대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별로 없잖아요. 관리 주체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 화재가 생기면서 사실은 또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1, 2개월 사이에 25가구 중에 22가구가 벌써 전월세로 새롭게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만큼 최근에 보면
전월세 물건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빌라 시장도 전월세가 지금 점점 시가 마르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예, 서울의 전월세 매물, 이제 전월세 매물을 보면 빌라 전월세 매물이 32,570건인데 1년 전 대비해서 27.7% 하락을 지금 이제 매물들이 지금 벌써 줄어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 벌써 21.1%. 예, 물건은 줄어드는데 지금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빌라의 전세 소비 심리 지수가 전세 지수가 119.4로 21년 9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거의 한 5년 만에 최고치예요. 5년 만에. 예. 자, 근데 서울의 그럼 아파트 시장을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요, 벌써 이제 15억 돌파했습니다. 예, 15억 돌파했어요. 예. 그 다음에 25년 매매가 상승률, 작년에 통계에 보면, 통계적으로 한 9% 정도 나옵니다. 9%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얘는 평균치고요. 일부 지역들, 그러니까 뭐 중하급지 중에 어떤 지역들은 100% 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얘는 그냥 평균치예요. 평균치. 또 전세 주가 상승률은 0.28%. 그다음에 전세 심리 지수는 역시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도 21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빌라의 이제 매매 거래량이 지난 동기 대비해서 31%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매매가도 지금 4억 한 2천 정도고요.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22.1% 늘어났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항은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고 계약 5% 이내 올리면서 계약갱신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왜? 빌라 전월세 매물들도 지금 시가 마르고 있으니까.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냐를 보면요. 구조적으로 공급이 없습니다. 자, 보면요. 2018년도에 이제 빌라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대비하면 2018년에는 35,000 가구가 공급이 됐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35,000 가구 공급됐는데 이거는 아파트 대비해서 그 당시는 90.1%가 공급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쭉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25년 작년에는요. 4,858세대가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18년도에 35,000 가구씩 공급이 됐던 빌라가요. 지금은 거의 90% 가까이 지금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대비해서 빌라 공급량이 9.7%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즉 7년간 86.1%가 줄어들었어요. 86.1%가. 자, 그러면 왜 과연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있냐를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셔야겠죠. 그 원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사비하고요. 뭐 이건 많이 뭐 들어보셨잖아요. 공사비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 가격 급등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아파트 공사비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규모의 경제가 큰 지역들은 공사비 상승분은 어느 정도를 좀 상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아파트 100세대 짓는 것보다는 1000세대 지을 때가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는 좀 낮출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작아요. 소규모 그냥 어떻게 보면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급등에 대한 직격탄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사비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지금 빌라 공사비입니다. 왜?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사비 급등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토지 가격이 급등. 우리가 보통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빌라 짓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많은 지역들이 지금 저층 주거 지역 중에 많은 지역들이 신소비나 모아나 역세권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도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급등을.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도 급등을 해, 공사비 급등을 해. 지금은 사실은 빌라를 지으면 원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전세 사기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특히나 인천이나 부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덜한데 그 당시에 인부천 쪽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서울 도심권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빌라에 대한 기피 심리가 이제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빌라를 안 사니까 공급이 되겠습니까? 예, 공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공급이. 예, 그러면서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빌라 신축 사업을 기피하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세 사기 여파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예, 역시나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이요.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집이 이제 단독 다가구가 이제 너무 이제 좀 낡으면 새롭게 다세대 주택, 통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서 예, 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왜? 다세대 주택으로 짓게 되면요. 다주택자가 돼요. 예, 다주택자가. 예,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중과받고요. 종부세 중과받고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즉 뭐냐? 어떻게 보면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가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주는 분들이 이제는 아예 그 숫자가 제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즉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에 대한 병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정책이 만든 지금 풍선 효과죠. 예, 아파트 규제 강화했습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묶었어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가세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확 줄어듭니다. 왜?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는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전월세 거기 살고 계시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 줄어들고 전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또 비아파트, 예, 대체제로 또 대체제로 이제 팽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비아파트로 가면서 지금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하고 전월세 가격도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빌라 시장이 가격이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을 하고 예, 거기다가 전월세도 지금 계속 오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책이 맞는 풍선 효과, 즉 규제의 역설이라는 거죠. 자, 보니까 수요를 억제하니까 아까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공급까지 유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시키니까 예, 전월세 매물들이 잠기면서 예, 지금 빌라 시장까지도 가격이 확 올라버리는 거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임대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줄어드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단독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통다세대 주택을 짓는 분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지으면 뭐가 돼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받고 종부세 중과받고 예, 월세 받아서 세금 못 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수요자들이 지금 아파트에서 빌라 시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자발적인 이동이에요.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하시겠죠. 당연히 뭐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아파트 거주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력이 안 되니까 예, 비아파트, 그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로 수요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은요. 예, 빌라 신축 입주 물량 작년에 아까 보셨듯이 지금 8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3만 5천 가구씩 공급되던 게 작년 같은 경우는 4,500가구밖에 공급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예. 자, 매물은 서울의 전월세도 지금 상당히 많이 급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아파트와 똑같이 예, 수요와 공급이 지금 미스매칭되는 이런 시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지금 빌라 거래량입니다. 예, 26년 지금 14,476건.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의 평균 매매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전월세 매물도 계속 줄어들고 전세 심리 지수는 2021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 근데 이런 지금 현상이요.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빌라 전 월세라는요, 어떻게 보면 정책 실패의 산물입니다. 예, 아파트 규제가 수요를 밀어내고, 예,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정책 공백이 예, 비아파트 시장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단기적으로 해소한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변하고 있다. 왜? 공사비 폭등하고요. 저층 주거지역 재개발 활성화되니까 원가 많이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지 좋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실거주라든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도 지금 가치가 또 재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다가서는 분들은요,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아니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아니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선점을 하시게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안정이 되려면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책이. 예, 그러니까는 전월세 공급자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활이라던가 아니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줄여줘야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월세 공급도 늘어나고 또 이제 이 공급량도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정책적인 전환이 지금 현재 지금 스탠스에서 지금 정책적인 전환이 일어날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국 앞으로도 조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겁니다. 그 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빠르게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결혼한 지 7년 차 되는 30대 부부인데요. 네. 저 가양동에 있는 가양 6단지에서 전세 중이고, 네. 지금 자녀 한 명 있고, 결혼 이후에 여기 계속 가양동에서 전세로 거주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청약을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운이 없어서인지 막 계속 떨어지고, 네. 뭐 최근엔 분양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당첨이 되더라도 제가 자금이 좀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인 추천으로 이거 방송 보게 됐는데, 네. 제가 지금 총 여유 자금은 한 5억 정도고 전세금 포함해서 네. 여기에 대출 한 2억 원 정도 추가로 받아서 좀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파트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좀 빌라에 거주하면서 재개발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맞는 방향인지가 좀 고민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개발까지 바라보고 다세대 주택에 또 아이도 한 명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그 상담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빌라 투자에 대해서 내가 투자로도 보고 그 다음에 거주로 내가 이 빌라 투자 쪽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최근에 지금 여기 지금 가양동보다 이 강서구 쪽에 방화동이에요. 방화동에 33평 지금 분양가가 얼마였냐면요. 예, 거의 18억대였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네. 예, 방화 6구역에. 예, 그런데요. 여기 조합원 분양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 내가 빌라나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재개발 조합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조합원 분양가는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조합원이 됐으면 일반 분양가보다 12억이 적게 내가 지금 적게 해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일반 분양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과연 청약을 해서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17억, 18억 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시겠죠. 네, 그렇죠? 어려울 거네. 예, 그러면 내가 어떤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됐으면 나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받으면 나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에 나는 싸게 좀 돈을 덜 들어가고 반면에 시간 투자해서 아파트를 받는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럼 나는 돈은 적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발 압력이 있는 빌라 쪽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진구나 이런 지역들이 한 5, 6억 정도면 실거주하면서 투자 목적, 그러니까 재개발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성은 맞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광진구 지역 일러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좀 정리하고 만약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또 바로 내일입니다.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도 이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고맙습니다.